안녕하세요. 금융기억지원단의 조항준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에는 인출 세대를 위한 자녀의 자산 관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인출 세대가 가지는 세 가지 위험 요소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세대는 크게는 자녀, 건강, 생활비라고 하는 세 가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위험성은 아무래도 이제 자녀의 자생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자녀의 경제적 자립도가 형성이 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다룰까 합니다. 두 번째 건강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인출 세대의 활력 넘치는 생활과 이제 행복한 마음가짐이 이제 중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생활비는 소득의 안정성과 효과적인 인출 전략이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의 경제적인 자생력이 주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자녀의 자생력이 낮으면 첫 번째로 부모의 은퇴가 힘들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 자식 사이에 원망이 생길 수 있고 세 번째는 잦은 교류의 부재로 부모의 노후가 외로워질 수도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자생력이 높으면 부모의 안정적 노후 생활이 용이해지고 부모 자식 사이에 존경심이 생기겠죠. 잦은 교류로 행복한 노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녀의 경제적인 자생력이 주는 의미는 부모의 은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자산 관리에서 먼저 짚어볼 부분은 자녀의 라이프스타일과 자생력을 위한 자산 축적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자산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이제 취업 후 5년간 목표 자금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녀의 자산 축적의 지름길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비용의 절감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고요. 금융상품의 자산 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재무 설계를 통한 이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수립이 되고 30대를 지나 40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은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획을 잡기 시작을 하는데 자녀 성장기 시작한 은퇴 플랜으로 공적연금과 텍스 이연 연금, 뭐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등을 포함하겠죠. 그다음에 인출이 가능한 은퇴 자산을 좀 축적할 필요가 있고요. 자산 증식을 위한 자산 축적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자산 축적을 위해 활용 가능한 금융기관 비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은행은 뭐 비용이 없겠죠. 보험은 뭐 저축성 보험 같은 것들 비용이 뭐 적게는 7% 많게는 뭐 1, 20%까지 나오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펀드 같은 경우는 뭐 낮게는 1%에서 많게는 2% 이상이니까 평균적으로 2% 정도 보고 어떤 분들은 이 저축을 기타 상황에 따라 뭐 개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필수 비용에 대한 요소들도 좀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비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입금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비용이 크면 클수록 투입금이 적어지는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축 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녀의 라이프 사이클과 자생력을 위한 자산 축적을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저축 구조에 따른 적립금 차이와 결혼 초기의 자산 관리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저축 구조에 따른 적립금 차이는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적립식 채권형 펀드 플러스 원리급식 펀드와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저축성 보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적금을 예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 구조에 대한 적립금 차이를 간단하게 이제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50만 원 정도를 월 저축한다라는 가정하에 5년 정도의 적립금을 놓고 보면 적립식 채권형 펀드 플러스 원리급식 펀드는 5년 종가가 약 9,890만 원, 그다음에 보험은 약 8,100만 원 정도, 적금은 약 9천만 원 정도의 누적 자산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 누적 자산의 차이는 아무래도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적립식 채권형 펀드 플러스 월지급식 펀드의 결합 모델이 다른 보험회사의 저축보험이나 적금보다 5년간 축적된 자산의 규모가 큰 이유는 1년 차에 모여진 자산이 2차 년도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으로 인해서
처음 시작한 저축 금액보다 추가 저축이 되는 적립금의 크기가 커져서 발생하는 효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맨 위에 표를 좀 자세히 보시면 1차년도에 비용을 떼고 148만원 정도 적립되던 게 2차년도에는 약 156만원, 3차년도에는 약 164만원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매년 합산되는 배당금에 대한 효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증권사 상품은 펀드라는 상품의 특성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5년 시점의 적립금의 차이는 비용의 절감과 투입금의 크기를 늘릴 수 있는 저축의 구조를 가졌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공이 수익률은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표를 만들었고요. 단순하게 이제 비용적인 부분과 저축의 구조만을 놓고 축적이 어떻게 그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위에 원리의식 펀드를 보시면 초기에는 그 선취 수수료가 약 1%, 그다음 운용보수 0.55%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1차년도에 쌓여져 있는 자산을 통해 2차년도에 배당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적립금액이 좀 커져가는 형태의 저축 방식이고요. 보험은 비용을 공제하고 저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적립금이 좀 적어지겠죠. 그리고 적금은 원금 그대로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투자 성향과 금융상품의 구조에 따라 적립금의 차이가 동일한 금액 하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결혼 초기의 자산 관리에도 좀 살펴보면 자산 증식 부분에서는 비용이 적고 투입금이 많은 상품을 좀 찾을 필요가 있고요. 노후 준비에 있어서는 장기 저축을 통한 현실화된 노후 자금 준비가 가능할 수 있는 준비가 좀 필요해지고, 더불어서 이제 자녀를 양육해야 되니 교육비 준비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인출 세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자 한다면 자녀의 자생력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일정한 저축률이 유지돼도 약간의 생활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적은 금액으로라도 손자녀들의 교육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장기 저축을 도움을 주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혼 자금보다 노후 준비를 위한 부분적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자녀의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시킬 수 있고, 더불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자녀가 은퇴 자금을 수령할 때 돌아가신 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의 저축률이 자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보시는 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은 예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설명드리면 급여가 300만 원, 매년 임금 상승률 5%로 잡아봤고, 저축률은 50%를 모델로 해봤습니다. 첫 해 급여의 50%를 저축하면 약 150만 원 정도를 시작하겠죠. 2000년대는 급여에 이제 5%가 인상이 될 테니 이 인상분의 절반이 약 7만 5천 원 정도가 될 거고, 여기 이제 앞전에 설명드린 저축률 증가가 가능한 월지급식 상품을 활용해서 추가 배당률을 더하면 2차년도에는 대략 165만 원 정도 이제 저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정을 좀 극단적으로 좀 더해보면 25년간 이런 방식으로 저축을 한다. 그러면 총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모델의 차액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축 방식 차액 비교를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반 저축과 포텐셜 플러스 이제 구조화된 모델로 그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저축은 뭐 우리가 일반적 저축으로 뭐 적금 얼마, 뭐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저축하는 방식이고, 포텐셜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년 상승되는 임금 상승분을 더해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저축률을 정해놓고 저축했을 때의 모델이고, 포텐셜 플러스 이제 구조 제일 마지막은 임금 상승 플러스 이제 추가적으로 내 투입금이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커질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이제 병합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축률을 활용한 방식의 저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녀의 성장 잠재력, 즉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고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본인의 개인 역량이 늘어나면서 소득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늘어나는 소득이 저축 금액이 아닌 저축률을 활용해서 일정 비율을 가지고 저축을 했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자녀의 자산 증식이 자녀의 경제적 자생력을 갖추는 가장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자산 관리나 이제 저축 계획을 잡을 때
그동안 부모님께서 일반적으로 해왔던 적금 얼마, 뭐 개 얼마, 뭐 이런 형태보다는 네 저축률이 몇 프로 정도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 이제 가이드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인출세대 세 가지 위험 중에 자녀의 경제적 자립 부분이 자녀와 부모님 간의 좋은 소통의 주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인출세대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서 조속히 코로나가 마무리돼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